이번 영상에서는 모조 언어의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조에서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def라는 키워드와 f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간에 interchangeable한데요. 그러니까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한 함수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은 fn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정의한 함수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interchangeable한데 굳이 왜 두 개의 함수 정의하는 키워드를 제공을 하는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교하면 가운데 있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기본 컨셉으로서 보자면 fn은 좀 엄격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def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상대적으로 다이나믹하고 플렉서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컨셉 하에서 구체적으로 매개 변수, 반환값, 함수 내에서 생성된 로컬 변수들 혹은 예외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보자면 우선 매개 변수가 전달이 될 때 def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 해당 매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뮤터블하고 그리고 implicit 타입이 됩니다. 타입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fn을 통해서 함수를 만들 때에는 그 해당되는 매개 변수들은 다 명시적으로 타입을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mmutable이 되겠습니다. immutable이고 뮤터블이고 이러한 그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코드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반환값에 대해서도 fn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 def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값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 내에서 생성하는 새로운 변수들의 경우에도 fn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만 합니다. 반면 def에서는 명시적인 선언 없이 곧바로 초기값을 줌으로써 변수들을 손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 관련돼서도 fn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예외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반면 def에서는 꼭 그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샘플 코드를 볼 것인데요. 우선 매개 변수에 관련된 샘플 코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 코드를 보시면 f1 함수와 f2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우선 f1 함수는 def로서 정의가 되었고 f2 함수는 fn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한 개의 매개 변수를 취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f1의 경우에는 그냥 매개 변수 이름 a만 달랑 써놨지만 f2 함수의 경우에는 a 변수 오른쪽에 땡땡 해가지고 타입을 명시해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f2 함수의 매개 변수 a 오른쪽에 타입을 명시해 주지 않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fn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들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써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def에서도 각각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타입을 명시해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fn으로 정의한 f2 함수에서 매개 변수 a가 지금 전달이 되어져서 들어왔는데 이 a 플러스는 1이라고 하게 되면 a에 있었던 숫자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그런 동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a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의 파이썬 언어의 유저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함수의 내용을 정의만 한 것이지 실제 함수를 호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2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 해당되는 셀을 실행을 했을 땐 함수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 A의 타입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fn 키워드로서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이 A 변수의 값이 변경되려는 이 시도 자체를 컴파일 타임에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기존의 파이썬 언어의 경우에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없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었는데, 모조의 경우에는 컴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굳이 실행을 해보지 않더라도, 호출을 하지 않더라도 정의하는 이 시점에서 에러가 잡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fn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만들었을 때 그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타입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임뮤터블이기 때문에 값을 새롭게 갱신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샘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3개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f1-1과 f1-2는 df로 정의가 되어 있고, f2는 fn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df로 정의가 된 함수 두 개의 경우에 위에 거는 a에 대해서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고, 밑에 거는 타입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있죠.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함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셀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어디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B는 문자열 500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annot implicitly convert string literal value to int in assignment. 그러니까 B라는 이 변수는 int를 담기 위한 놈으로 만들어진 놈인데,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넣으면 안 된다, string literal이라는 value를 넣을 수 없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니 거의 코드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왜 위에 거는 에러가 안 나고 밑에 거에서만 에러가 났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이 DEF를 통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서 위에 거는 매개 변수의 타입을 명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명시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변수들에는 다른, 심지어 전혀 다른 스트링 리터럴과 같은 것들을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타입을 명시를 해주게 되는 순간, 매개 변수에 대해서 명시해주는 순간 이 B라는 매개 변수에는 같은 int 타입의 값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반환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샘플 코드인데요. F1과 F2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F1과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A를 받아서 A 플러스 1을 화면에 출력하고 A를 값을 갱신해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딱히 틀린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에러가 밑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에러가 나고 있습니까? 바로 F2 함수에서 return A 더하기 1이라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F2 함수의 경우에 리턴을 해주고 있죠. 리턴, 명시적으로 리턴 키워드를 써서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을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종료될 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fn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리턴 타입도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2a 땡땡 여기까지는 왼쪽과 똑같죠? 자, 똑같은데 이 오른쪽에다가 빼기 오른쪽 꺽쇠 이렇게 쓰면 이게 마치 화살표처럼 보이죠? 오른쪽 화살표처럼 그려주시고 int라고 리턴 타입이 int라는 것을 지칭을 해준 다음에 땡땡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내용을 다 쓰다가 리턴 값을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리턴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실제 리턴하는 value의 자료형과 fn 해가지고 함수 정의를 할 때 이 화살표 오른쪽에서 지정해둔 타입이 동일해야 합니다. df로 정의한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그 리턴 타입을 명시해주지 않아도 리턴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다음은 함수 내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함수의 경우에 매개 변수 a 이외에 b라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만들 때 값을 바로 지정해서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허용이 되어요. 반면 fn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있는데 값을 하나 바로 넣는 게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이 앞쪽에 var 또는 let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var, let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d는 1이라고만 여기에 써놓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fn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었을 땐 변수를 그 안에서 선언을 할 때 명시적으로 var나 let을 써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이게 초기 값을 바로 주게 되면 타입을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돼요. 땡땡 int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이 는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도 자동으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는 1과 같은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되는 변수의 타입을 땡땡 int 하는 식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셀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과 같이 경고 문구가 일단 뜨는데요. 이 d 변수가 var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한 번도 값이 바뀌지를 않냐. 한 번 값을 초기 값 넣어놓고 바꾸지 않을 거면 var라고 쓰지 말고 let이라고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에러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경고 수준에서 알려주고만 있네요. 마지막으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f1 함수와 f2 함수 각각 df와 fn 키워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매개 변수 한 개씩 취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f2 함수의 경우에 이 매개 변수들을 받는 소괄호가 끝났을 때 오른쪽에 raises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raises라는 키워드를 써주어야 이 함수 내용 안에서 raise 키워드를 통해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 예외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raises 키워드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를 쓰지도 않았는데 왜 에러를 내냐? 라고 하면서 에러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df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 때에는 raises라고 굳이 명시해주지 않아도 함수 내용에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함수 정의 아래쪽에 있는 거는 try, except를 통해서 실제 이 f2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에러를 raise가 잘 되는지, 에러 raise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한 것이고요. 화면에 에러 느낌표라고 뜬 것을 보아서 잘 이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